2026년의 시작은 차트가 아닌 경고 사격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워싱턴 D.C.의 차가운 공기 속에서 미 법무부는 연방준비제도를 향해 대배심 소환장이라는 전례 없는 칼을 빼들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법적 절차가 아닙니다. 이것은 지난 수십 년간 글로벌 금융 시스템을 지탱해온 신뢰라는 기반에 균열이 발생했음을 알리는 신호탄이었습니다. 연준 의장이 공개적으로 이에 반박하며 방어 태세를 취했지만 이미 불씨는 당겨졌습니다. 세계 경제의 심장부에서 벌어진 이 초유의 사태는 글로벌 자본시장에 즉각적이고도 근본적인 충격을 가했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위기가 닥치면 주식시장이 붕괴하거나 뉴스가 시끄러워질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위기는 소음이 아니라 침묵 속에서, 그리고 자산의 조용한 이동 속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징후는 가장 먼저 금과 은, 이 두 가지 실물 자산 시장에서 포착되었습니다. 2026년 개장과 함께 금과 은 가격이 치솟기 시작한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많은 이들이 이것을 또 하나의 지나가는 헤드라인이나 일시적인 변동성으로 치부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 움직임의 본질을 이해하려면 표면 아래를 들여다봐야 합니다. 금리를 통제하고 통화정책을 관장하는 주체가 법적 포위 공격을 받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을 때 시장은 결코 어깨를 으쓱하며 넘기지 않습니다. 거대 자본은 처음에는 조용히, 그리고 어느 순간 일제히 포지션을 재설정합니다. 우리는 지금 그 재설정의 한가운데에 서 있습니다. 법무부가 연준에 소환장을 보냈다는 사실, 그리고 그것을 금리 결정과 관련된 압력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연준 의장의 발언은 단순히 행정적인 절차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리모델링 공사나 서류 작업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스크린에 뜬 뉴스 그 이상이었습니다. 당신이 연준을 지지하든 비판하든, 혹은 전체 시스템이 종이로 만든 세트장일 뿐이라고 생각하든 관계없이 이 사건이 시사하는 바는 명확합니다. 시장이 통화 정책조차 정치적 압력이나 법적 강제에 의해 좌지우지될 수 있다고 믿기 시작하면 리스크 프리, 즉 무위험 자산이라고 믿어왔던 것들이 더 이상 안전하게 느껴지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채권이 흔들리고 달러에 대한 믿음의 균열이 가기 시작하면 실물 자산의 목소리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2026년 초반 2주 동안 귀금속 시장이 마치 군중보다 먼저 연기를 냄새 맡은 것처럼 움직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금은 단순히 어떤 분석가가 흥분해서 보고서를 썼기 때문에 이렇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은 가격이 이렇게 급격하게 확장되는 것은 소셜미디어가 시끄러워서가 아닙니다. 이러한 종류의 거대한 자본 이동은 제도권에 대한 신뢰가 밖으로 새어나가기 시작할 때, 그리고 사람들이 종이로 된 약속을 마지막까지 쥐고 있는 패자가 되고 싶지 않을 때 발생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놓치고 있는 부분은 이것이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것은 마라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미 수년 전부터 이 경주를 달리고 있었습니다. 지난 몇 년간의 사건들은 단지 일반 투자자들이 마침내 알아차릴 수 있을 만큼 그 변화를 가시화시켰을 뿐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이야기의 첫 장을 열며 헤드라인 뒤에 숨겨진 진짜 경제적 충격을 연결해 볼 것입니다. 소환장, 연준에 대한 압박, 정치적 열기 등 뉴스에 등장하는 단어들이 실제 가격 결정 메커니즘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해야 합니다. 우리는 금과 은이 지금 당장 무엇을 하고 있는지, 왜 이 움직임이 중요한지, 그리고 어떤 신호들이 이 현상이 아직 끝나지 않았음을 암시하는지 살펴볼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숨겨진 점수판을 보게 될 것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명목 화폐 단위가 금속 대비 구매력을 얼마나 빠르게 상실하고 있는지, 단지 한 국가나 하나의 거래소가 아니라 모든 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현상을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경제 전망이 아니라 잃어버린 신뢰에 대한 기록이자 자산의 피난처를 찾아 떠나는 거대 자본의 이동 경로에 대한 추적입니다. 이번 주 시장의 흐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차트가 아닌 경고 사격이 있었던 그 순간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공개 성명, 법적 위협, 그리고 원치 않았던 스포트라이트를 받게 된 중앙은행. 그 직후 금속 시장은 마치 자신에게 주어진 임무를 이해한 것처럼 즉각적으로 반응했습니다. 금은 2025년 초반에 보여주었던 상승세보다 훨씬 더 긴박한 모습으로 2026년에 문을 열었습니다. 모두가 무시하다가 결국에는 그들을 겸허하게 만드는 하얀 금속, 은, 역시 작년의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기대 이상의 성과를 내고 예측을 뛰어넘으며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가정을 다시 쓰게 만들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디테일은 가격이 오르고 내리는 방향성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정상 범위로부터의 거리입니다. 현재의 가격은 단순히 높은 것이 아닙니다. 장기적인 평균 행동 양식에서 벗어나 다중 표준 편차를 넘어선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평균적인 사람들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고 논쟁하는 동안 시장은 이미 무언가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고 비명을 지르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텔레비전의 분석가들은 익숙한 대본을 읊어대고 있습니다. 너무 빠르다, 과열이다, 조정이 올 것이다, 욕심내지 마라. 물론 모든 시장은 조정을 겪습니다. 그것은 예언이 아니라 중력의 법칙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은 그런 단기적인 파동이 아닙니다. 여러 목소리가 동시에 한 세대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현상이라고 말하기 시작할 때 그들은 본의 아니게 진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통화체제의 변화는 매년 일어나는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신뢰의 위기는 정해진 일정에 따라 오지 않으며 모든 사람이 여전히 옛날 규칙이 적용된다고 믿고 있을 때 실물 자산을 향한 글로벌 쟁탈전은 시작됩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주말 반짝 상승이 아닌 장기적인 추세 전환을 의미하는 구조적 거래라는 용어를 더 자주 접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금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구리는 강세를 보이고 있고 백금은 움직이고 있으며 팔라뎨은 여전히 그 중요성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은은 마치 아무도 소리내어 읽고 싶어 하지 않는 점수판을 가진 것처럼 행동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마법이 아닙니다. 공급, 효용성, 그리고 정치라는 지극히 현실적인 요인들 때문입니다. 세계는 잔인한 현실에 눈을 뜨고 있습니다. 필수 금속은 선택사항이 아니며 돈을 찍어내듯 금속을 찍어낼 수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정부는 자세를 취할 수 있고 기업은 약속할 수 있으며 중앙은행은 말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하룻밤 사이에 광산을 지을 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공급 측면의 함정이며 이를 해결하는 데는 수년이 걸립니다. 우리는 여기서 모든 인용문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거나 동기에 대해 논쟁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을 여러분의 자산 포지셔닝의 중요한 언어로 번역하는 것입니다. 헤드라인들이 서로 싸우는 동안 자금의 흐름은 이미 이동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은에 대해 먼저 이야기해 봅시다. 은은 가장 오해를 많이 받는 금속이기 때문입니다. 은을 가난한 자의 금이라고 부르는 것은 게으른 표현입니다. 은은 하이브리드입니다. 화폐적 금속이면서 동시에 산업의 일꾼입니다. 금은 공장에서 태워지지 않습니다. 금은 저장됩니다. 그러나 은은 사용되고 소비되며 제품 속에 흩어지고 종종 완전히 회수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투자자의 수요와 산업적 수요가 결합될 때 가격은 폭발적으로 재조정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됩니다. 여기에 사람들이 계속해서 속삭이는 단연간의 공급 부족이라는 요소를 더해 보십시오. 적자라는 것은 단순히 나쁜 분기가 아닙니다. 적자는 시장이 서서히 운신의 폭을 잃어가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비가 올 것이라고 막연히 믿으면서 저수지의 물을 빼쓰는 것과 같습니다. 결국 수도꼭지는 천천히 물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컥컥거리며 멈추게 됩니다. 가격이 정중하게 협상을 멈추는 순간이 바로 그때입니다. 은이 세 자릿수라는 심리적 저항선을 넘보며 유혹하는 것을 볼 때 여러분은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해야 합니다. 그것은 스크린 위의 숫자가 아닙니다. 그것은 선언입니다. 당신의 화폐가 예전보다 훨씬 적은 양의 금속밖에 살 수 없다는 냉정한 선언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선언이 명백해질 때 사람들의 행동은 변합니다. 전혀 관심을 두지 않던 사람들이 관심을 갖기 시작합니다. 조롱하던 사람들이 질문을 던지기 시작합니다. 미루던 사람들이 공포에 질려 매수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가장 안타까운 부분은 그들이 추세의 시작점이 아니라 첫 번째 큰 움직임의 꼭대기에서 그렇게 한다는 점입니다. 이제 시야를 넓혀 글로벌 그림을 살펴봐야 합니다. 이번 강세장의 가장 기이한 특징 중 하나는 그것이 균일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지역마다 다른 가격, 다른 프리미엄, 다른 부족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프리미엄은 실물 시장이 우리에게 보내는 가장 큰 신호입니다. 프리미엄이 상승한다는 것은 누군가가 종이상의 가격보다 더 많은 돈을 지불하고서라도 실물 금속을 손에 넣으려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종이 가격과 실물 가격 사이의 그 간극, 바로 그곳에서
시스템의 스트레스가 가장 먼저 드러납니다. 감정이 뜨겁게 달아오를 때 사람들이 간과하기 쉬운 주간, 데이터를 통해 이 이야기를 현실에 기반을 두게 해봅시다. 평이한 언어로 말해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가격은 단순히 표류한 것이 아닙니다. 급등했고 버텼으며 강하게 마감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큰 숫자가 아닙니다. 이것은 화폐가 더 이상 무엇을 할 수 없는지에 대한 진술입니다. 단 1온스의 은을 사기 위해 거의 $100 지폐 한 장을 건네야 할 때 금속이 비싼 것이 아닙니다. 돈이 작아진 것입니다. 금과 은의 비율은 긴축되었습니다. 우리는 금 1온스를 사기 위해 필요한 은의 양이 50온스 초반대, 심지어 장중에는 그보다 더 낮게 떨어지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이러한 압축은 은이 단순히 감정에 의해서가 아니라 희소성과 효용성에 의해 마침내 재평가받기 시작할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만약 당신이 이 시장의 처음이라면 이 비율이 중요한 이유는 그것이 순수한 화폐적 공포와 산업적 현실이 결합된 줄다리기이기 때문이라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 금은 보통 불신의 첫 번째 파도에서 앞장섭니다. 그러나 은은 그 움직임이 확산되고 실물 경제가 공급을 놓고 싸우기 시작할 때 선두에 섭니다. 따라서 비율이 미끄러지는 것을 볼 때 그것을 사소한 정보로 취급해서는 안 됩니다. 시장이 이 거래가 확산되고 있다고 속삭이는 것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제 글로벌 반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미국 내에서 $100짜리 은이 현실이냐 아니냐를 두고 논쟁하는 동안 세계의 일부 지역에서는 이미 프리미엄이 더해진 현지 시장 가격이 세 자릿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곳에 금속이 달라서가 아닙니다. 그곳에서 실물 금속을 구하기가 더 어렵거나 현지 통화의 구매력이 더 빠르게 상실되고 있거나 혹은 둘 다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중국의 실물 시장은 무시할 수 없는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기존의 현물 기준 가격에 두 자릿수 %의 프리미엄이 붙는 현상이 간헐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주요 시장이 8%, 10%, 때로는 그 이상의 웃돈을 지불할 의사가 있다는 것은 실물 세계가 종이 세계의 허세를 부르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여러분이 몸을 앞으로 기울여 주목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한 높은 프리미엄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가시적인 창고 시스템 내 재고는 오히려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시장에 떠도는 수치에 따르면 재고량은 4천만 온스 미만으로 떨어졌습니다. 이것이 많은 양처럼 들릴 수 있지만 산업적 수요가 전체 경제에 걸쳐 확산될 때 공급을 얼마나 빨리 씹어먹을 수 있는지를 기억한다면 결코 많은 양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십시오. 시장이 웃돈을 지불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고가 계속 줄어들고 있다면 다음 수요의 파도가 덮칠 때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첫 번째 클리프행어, 벼랑 끝의 위기입니다. 이제 이 이야기를 조금 더 개인적인 차원으로 가져와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부를 차트로 측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인생의 목표로 부를 측정합니다. 집, 땅, 사업, 그리고 자유. 그러니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비율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바로 중위 가격의 주택 한 채를 사는데 은 몇 온스가 필요한지에 대한 비율입니다. 그 숫자가 떨어진다는 것은 은이 주택 대비 구매력을 얻고 있거나 주택이 은 대비 가치를 잃고 있거나 혹은 둘 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과거의 역사적인 구간에 도달하게 될 때 그것은 단순한 잡학 지식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이클이 바뀌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저는 지금 하나의 자산이 영원히 더 나은 성과를 낼 것이라고 약속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비율에 주목하라는 것입니다. 명목 가격이 숨기고 있는 진실을 비율이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주가지수는 달러로 보면 높아 보일 수 있지만 금으로 환산하면 약해 보일 수 있습니다. 집값은 달러로 보면 안정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 은으로 환산하면 저렴해 보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이 체제의 변화를 조기에 포착하는 방법입니다. 다시 금속 시장의 파이프와 밸브, 즉 내부 구조에 대한 이야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 부분에서 이야기는 더욱 매워집니다. 우리는 가시적인 재고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실물 인도가 가능한 등록 카테고리의 물량이 줄어드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대한 은괴들이 이동하는 것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바가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이동할 때마다 우리는 그 이유를 물어야 합니다. 산업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선적되는 것인가? 투자 자금의 유입을 만족시키기 위해 인출되는 것인가? 아니면 차익 거래를 위해 사용되는 것인가? 종이상의 금속을 빌려서 실물로 바꾼 뒤
더 높은 프리미엄을 주는 시장에다 파는 행위 말입니다. 이 마지막 항목, 차익 거래는 사람들이 논의하기 가장 싫어하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게임의 실체를 폭로하기 때문입니다. 종이 시장은 금속 없이도 금속에 대한 노출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물 시장은 노출 따위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실물 시장은 오직 온스, 즉 진짜 무게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따라서 거대한 규모의 종이 포지션이 실물발을 건드리기 시작하는 징후가 보인다면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합니다. 이는 종이 시장의 환상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실물 세계에 의존하고 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수요가 증가하면 그 환상을 유지하는 비용은 비싸집니다. 소매 시장의 측면도 있습니다. 동전, 소형 제품, 그리고 조폐국 가격 책정 같은 것들 말입니다. 소매 제품의 프리미엄이 급등할 때 어떤 사람들은 그것이 단지 수집가들의 장난이라며 비웃기도 합니다. 가끔은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소매 프리미엄의 급등은 병목 현상, 느린 생산 속도, 제한된 재료 공급, 낡은 시스템, 그리고 수요의 급증을 반영하기도 합니다. 어느 쪽이든 이것은 실물 측면이 종이 측면에서 가장하는 것처럼 매끄럽지 않다는 또 하나의 확인입니다. 중요한 점은 이것입니다. 방향을 이해하기 위해 모든 세부 사항이 완벽할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은 단지 패턴을 보면 됩니다. 그리고 그 패턴은 이것입니다. 더 많은 압력, 더 큰 변동성, 그리고 더 많은 가격 재조정. 이 모든 상황을 촉발시킨 법적 이야기, 즉 법무부와 연준의 대립은 시장의 분위기를 바꾸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중앙은행들이 정치적으로 압박받고 있다는 인식이 커지면 전 세계 모든 중앙은행은 새로운 문제에 직면하게 됩니다. 투자자들이 정책 결정이 경제적인지 아니면 정치적인지를 의심하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의문이 방 안에 들어오는 순간 그것은 조용히 떠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구석에 앉아 모든 금리 결정, 모든 인플레이션 발표 수치, 모든 기자회견을 지켜봅니다. 그리고 보이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을 때 그것은 실물 자산을 사들입니다. 이제 배관, 재고, 그리고 자금의 흐름을 더 깊이 파고들어 봅시다. 가장 뚜렷한 전개 중 하나는 서구의 주요 금고 시스템에서 실물 인도가 가능한 등록은의 꾸준한 감소입니다. 어떤 데이터를 보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실물 프리미엄 파동이 가속화된 이후 재고 감소 규모는 수천만 온스 단위에 달합니다. 일부 추적 데이터에 따르면 비교적 짧은 기간 동안 가장 인도 가능성이 높은 카테고리에서 약 7천만 온스 이상이 빠져나갔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이 등록된 재고가 바로 종이 시스템이 도전을 받을 때 의지하는 버팀목이기 때문입니다. 버팀목이 줄어들면 종이 시장은 여전히 기능할 수는 있지만 훨씬 더 민감해지고 더 불안해지며 실질 수요가 급증할 때 가격 괴리가 발생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여기에 인도를 추가해 봅시다. 인도는 금속 세계에서 일면 뉴스가 되어야 마땅한 일을 조용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지인 투자 상품으로의 막대한 자금 유입이 그것입니다. 우리는 단 한 달 만에 2천만 온스 이상이 흡수되고 여러 상품을 합치면 짧은 기간 동안 총 5천만 온스에 육박하는 물량이 흡수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 투자 상품 자체를 숭배할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은 그 신호를 이해해야 합니다. 실물 노출에 대한 거대하고 지속적인 수요가 있으며 그것은 이미 프리미엄을 기꺼이 지불할 의사가 있는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두 번째 클리프 행어입니다. 왜냐하면 가시적인 재고가 이미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유입이 계속된다면 시스템은 유일하게 아는 방법, 즉 가격을 통해 수요를 배급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배관에서 발견되는 또 다른 세부사항, 사람들이 논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대형은 선물 펀드나 신탁들이 때때로 보여주는 바리스트와 금고 보고서의 변화는 스트레스를 암시합니다. 특정 바 카테고리가 갑자기 감소하는 동시에 주요 허브에서 리스 금리가 급등하는 것을 목격한다면 합리적인 의심은 금속이 대여되어 가장 높은 프리미엄을 얻을 수 있는 곳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서 누구를 비난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인센티브 구조를 지적하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금속을 싸게 빌려서 종이 시장의 노출을 만들고 실물 발을 두둑한 프리미엄을 주는 시장에 인도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차익거래 기계를 만든 셈입니다. 그리고 차익거래 기계는 실물 시장이 안 돼, 너 라고 말할 때까지만 원활하게 돌아갑니다. 이것이 리스 금리가 중요한 이유입니다. 리스 금리는 실물 희소성에 대한 이자율입니다. 그것이 오르면
시장이 당신에게 실물 금속을 숏매도 포지션 치고 있는 것에 대해 임대료를 청구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소매 시장으로 넘어가 봅시다. 설령 여러분이 정부가 발행한 주화를 절대 사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곳의 가격 책정은 하나의 이야기를 들려줄 수 있습니다. 공식 소매 가격이 터무니없게 느껴지는 수준, 예를 들어 현물 가격보다 훨씬 높게, 때로는 극적으로 높게 점프할 때 그것 자체만으로는 아무것도 증명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원자재 금속과 완제품 사이의 파이프라인이 긴장 상태에 있다는 신호입니다. 그리고 심리가 하루아침에 뒤집힐 수 있는 시장에서 긴장 상태는 매우 중요합니다.